25년도 1위를 찍을 것 같아요. 자산권 중에서. 취임식 바로 이틀 전에 밈코인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본인도 몇 조 원을 챙기셨기 때문에 네. 그 이 커인 생태기를 아주 맞춤형 케어를 해주실 것이 굉장히 확실시되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부터 4월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겁나 많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퀀트 투자자이시자 이제 코인 투자자이신 강한국 작가님 모시고 올해 코인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투자 전략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하면서 사실 코인도 막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후로.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취임이 아니라 당선됐을 때 엄청 올랐죠. 죄송합니다. 예. 당선되고 쫙 오르고 그렇죠. 지금 그 거의 막 3-4배씩만 올라버리는 것들도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막 급등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코인 쪽을 엄청 밀어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선됐을 때 그 비트코인이 66,000불이었는데 그 후에 곧바로 108,000불까지 쫙 이제 올라갔었죠. 네. 50% 이상 올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알트코인들이 몇 배 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취임식 바로 이틀 전에 밈코인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본인도 몇 조 원을 챙기셨기 때문에 네. 그 이 커인 생태기를 아주 맞춤형 케어를 해주실 것이 굉장히 확실시되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취임식 그 연설문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마디도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택시에서 부들부들 보고 있었죠. 비트코인 언급 좀 해라 했는데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살짝 좀 실망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전에 말한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인 돈이 이제 몇 조 원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실 정치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권력과 본인의 돈만 신경 쓰거든요. 국민 따위는 신경 안 쓰는데, 근데 본인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안 해줄 리가 없죠. 이게 예전부터 계속 자기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취임식 때 연설 그 문이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자기 어떤 포지션을 얘기하는 걸 텐데 예. 여기서 빠진 거는 조금 의문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에서 코인이 언급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베팅이 있었는데 10% 미만이었어요. 그때도 사실 자기 취임식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본인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딱 찍어놓고 테슬라, 비트코인 이렇게 하기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죠. 화성에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코인이 뭐 그렇게 중요하기는 한데 뭐 취임식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요한 거는 본인의 돈이 엄청 들어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뭐 오피셜 트럼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뭐 취임식 한 하루 이틀 전이었나요? 이틀 전인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난리 났었죠 그때. 갑자기 그 X에 올려가지고 이거 사라고 갑자기 무슨 대통령 예비 대통령이죠. 예비 대통령이 그 링크도 달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래도 되나? 그리고 네. 순식간에 지금 한 10조를 벌어버렸는데. 그렇죠. 네. 이런 게 이게 전 잘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 저를 뽑아주시면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부럽더라고요. 대통령인 네. 사람이 자기가 밀어주는 판에 자기가 그거를 발행해 버리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기발한 비즈니스 센스이죠. 네. 근데 또 저는 더 재밌는 거는 네. 그렇다고 그게 뭐라고 사람들이 그걸 또 막 사냐? 이건 네. 철저한 투기판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민코인은 당연히 철저한 투기판이 맞는 거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하나의 강한 메시지는 이제는 이 사람이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밀어줄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그게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메시지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자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솔직히.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정치인들이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국민을 챙깁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쪽을 정책을 유리하게 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론 마스크가 정치판에 나타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지금 규제 같은 게 하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에 걸림돌이 되는 그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본인 나선 거잖아요, 사실. 네. 똑같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은 지금 오피셜로 뭐 이렇게 자기 코인이다 뭐 이렇게 뭐 살짝 언급은 했지만 또 최근 인터뷰는 난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발뺌도 하고 하면서 뭐 가격이 막 엄청 급락했다가 어떤 분들은 또 영상을 또 분석했더니 아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부익나님이 어디 뭐 이제 강남에 건물 하나 사셨는데 나 그 건물 모릅니다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산의 상당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자기 이름이 그 박혀 건물이 있는데. 뭐예요? 하면서 그렇죠. 부인남 건물이라고 붙어 있는데 저 그저 모릅니다. 똑같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는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건 거의 그냥 내 아들 이름이 뭐였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참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네. 이게 참 코인판이라는 게 예.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뭐 순식간에 막 10조가 생기기도 하고 막 몇 조씩 날아가는 것도 보면은 이게 전통적인 투자관을 갖는 사람들은 네. 잘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원래 이런 거다. 그냥 그 투기성 그 자산이라고 네.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내재 가치가 그나마 좀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투기판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거 맞죠. 네. 투기를 잘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네. 나쁘게 얘기하면 도박판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이제 카지노에서 그렇죠. 돈 네, 걸어서 맞습니다. 돈 네. 벌자. 그죠. 네. 누군가 또 잃겠지만. 실제로 카지노와 구조가 비슷한 게 우리가 거래할 때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확히 보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썸 게임은 맞기는 맞고 그래서 네. 주로 거래를 하면 할수록 이제 고수들이 일부가 그 돈을 거의 다 챙겨가고 나머지는 돈을 일판이라는 것이 카지노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네. 하긴 그러네요. 실제로 그 거래소들이 이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약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돈을 계속 이제 야금야금 가져가는. 근데 카지노가 좀 다른 거는 카지노는 사실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블랙잭 하나밖에 없거든요. 딴 게임들은 사실 실력이 없어요. 룰렛은 내가 아무리 뭐 룰렛을 20년 고수이든 21을 했든 상관이 없거든요.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근데 코인은 좀 다르기는 하죠. 거기는 확실히 트레이딩 기법이나 계절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만의 확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주식이랑 똑같죠, 사실은. 네.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의 심리 같은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패턴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네. 네. 이게 그 퀀트처럼 어찌 보면 이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또 성공률도 높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코인판의 흐름이 어떤 과거의 패턴과 또 약간 경향성이 비슷한가요? 코인이라는 거는 4년에 한 번 반감기라는 것이 옵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코인은 늘 그 4년 사이클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림픽과 비슷하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반감기가 작년 4월에 왔거든요. 근데 4차 반감기 전에는 1차, 2차, 3차 반감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반감기 때는 코인이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좀 빼놓고 2차, 3차 반감기 전후 흐름을 분석해 보면은 놀랍게도 4차 반감기 전후에도 패턴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3차 반감기 후에 코인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라고 보면은 4차 반감기 후에 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를 얼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경향성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 너무 놀랍게 똑같아가지고 제가 더 놀라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대충 이랬지 그럼 대충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대충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더 놀라고 있죠. 아니 원래 이렇게 맞는 게 아닌데 하면서 그럼 누가 네. 뭐 작정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요? 어떤 큰 손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몇 가지 우연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반감기가 오면요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횡보를 보통 하거든요. 네. 놀랍게도 4월 20일에 반감기였는데 9월 6일 그러니까 딱 4개월 반 후가 비트코인 저점이었습니다. 그럼 보통은 비트코인이 2달 먼저 이렇게 신나게 오른 다음에 그 후에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둘 다 같이 오르는 파티가 오거든요. 네. 정말 놀랍게도 9월 6일에 비트코인 저점을 찍고 딱 2달 후인 11월 6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네. 그 날부터 비트코인, 알트코인 파티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아니 어떻게 이게 전부 다 똑같냐? 이게 말이 되냐? 생각하는 거죠. 아니 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어도 패턴은 똑같았는데 어떤 뭐 크기의 차이였을까요? 저는 솔직히 해리스가 됐더라도 조금 오르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정도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경향성은 계속 보인다. 그렇죠. 근데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코인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그게 또 우연히 비트코인이 저점 찍은 데 2달 후였다. 그래서 되게 놀랐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라고. 네. 사실 4년이라는 반감기만 똑같을 뿐이지 이벤트가 다 다른데 이게 그러니까요. 왜 네. 이렇게 반복되냐 이거야. 그것도 참 신기한 거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반감기라는 것이 비트코인이 공급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얘가 만들어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가 사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절반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반감기가 결국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얘가 큰 흐름을 만들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요 쪽에서는 많은 변수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 이번 4차 반감기 후에도 2차, 3차 반감기
반감기와 과격의 흐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거랑 경향성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약간 뭐 차이 나는 부분은 아예 없나요? 뭐 약간 요번에 놀랍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더 놀랍죠 저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과거의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초기, 중기, 뭐 이렇게 말기라고 보면은 지금 한 초기라고 봐야 되나 지금도? 아 지금요? 네. 반감기 후에? 지금 그래도 중기를 넘어갔죠. 중기 그죠? 정도는 네, 그죠, 좋은 그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그 과거 패턴을 분석한 미래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재밌는 거는 반감기가 이제 대선과도 맞물리거든요. 네. 2012년, 16년, 20년인데 24년에도 대선도 있었고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 대선과 반감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올해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2월부터 4월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겁나 많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1월 20 이제 말이죠. 이게 그렇죠. 영상이 그러니- 올라가면 이제 딱 2월 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겁나 그렇죠. 올라가나요,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2, 3, 4월이 겁나 좋고요, 일단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11사 1950 패턴을 정확히 따르지는 않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부터 4월까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10월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5월부터 9월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5월, 9월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다 빼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을 뺄 것이고 네. 9월 말쯤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연말에 마지막으로 한번 빵야 한 다음에 끝나는 거죠. 그 5월, 9월 안 좋다는 게 그때 그 주식하고도 좀 비슷한 네, 건가요? 꽤 비슷해요. 네, 그렇죠. 주식은 이제 그 한국 주식 같은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가 안 좋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 10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주식이 보통. 그래서 그 패턴이 얼추 비슷합니다. 네. 아, 그래요. 특히 8, 9월이 되게 안 좋아요.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안 좋고. 네. 근데 2월에서 4월 사이는 좋다. 그땐 좋다. 네, 그죠. 그러면 네. 이게 비트코인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도 다 같이 그렇죠, 그렇죠. 좋은 네. 건가요? 1월에는 항상 좀 이렇게 뭐랄까 조정이 한번 왔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1월에 이제 10% 이상 조정이 온 게 최근 12년 동안에 9번 정도 왔고요. 3번만 안 왔고요. 올해도 조정이 왔죠. 올해도 10만 2천에서 8만 9천까지 떨어졌으니까 10% 이상 떨어진 거 맞네요. 올해도. 네, 조정이 있었네요. 아,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경향성이 보인다는 거를 보면은 2월부터 4월이 좀 좋을 수 있다. 그때는 되게 기대가 큽니다. 네. 물론 그 와중에도 변동성은 엄청 크게 있어요. 예, 있어요. 네. 그때도 뭐 빠지면 뭐한 15% 20%도 막 빠지고 막 그러나요? 그럼요. 2018년 같은 경우도 그 2월에 이제 11,000불에서 7,000불까지 빠졌어요. 그럼 한 30-40% 빠진 다음에 근데 3월 초까지 다시 11,000불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죠, 그때. 18년도 그랬고 20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일단 신나게 오르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방에 20-30%팍 얻어맞은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아, 네. 그때도 코로나가 2월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때 3월 14일인가 그때가 저점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 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게 터지면 또 빠지지만 금방 회복한다.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좀 봐야 지금까지는. 되겠네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그 비트코인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알트코인도 원래 비트코인 불장이 터지면 그 다음에 알트코인 차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미 한번 좀 올랐잖아요. 이 정도면 꽤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알트코인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은 이제 그 충분히 많이 안 올랐다라고 이제 봐야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57% 정도이거든요. 네. 얘가 40%까지 보통 빠져요. 알트코인이 막 가기 시작하면은.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55 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얼추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거를 크게 앞지르는 게 올 텐데 그게 2월 4월이면 참 좋겠네요, 저는. 네.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돈 좀 벌게. 아니 네. 근데 비트코인도 올라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거는 알트가 막 미친 듯이 간다는 얘기.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왜 가는 거예요, 알트는 도대체? 알트는요, 네. 그 제가 해석하기로는 비트코인으로 왕창 돈을 버는 번 세력들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알트코인을 펌핑을 합니다. 이게 시가총액을 자세히 보시면요, 비트코인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진짜 커요, 2조 달러인데. 근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이 그 다음 타자인데, 걔가 뭐 3천억,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밑에는 확 내려가요, 이게. 1,000억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랭킹 3위, 4위 코인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고래예요. 비트코인, 2배 올랐네? 나이스, 벌었다 하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하지? 갑자기 1,000억이 생겼네? 저기 봐봐. 저 코인 한번 펌핑해볼까? 뻥! 아이고, 5배 뛰었네. 먹고, 여기 또 있네. 빵! 아이고, 5배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어찌 보면 이게 뭐 국가 기관이라거나 뭐 예. 누가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말 그죠. 그대로 이제 세력들이 그냥 무법지대, 움직일 수 맞아요. 있는 네. 거네요. 근데 우리는 그 무법지대를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펌핑할 때, 한마디로. 네. 근데 알트코인이 뭐 10,000개가 넘는다고 엄청 많다고 그러던데 몇백만 개 있죠. 네, 그거는 그런데- 찍어낼 수 있어요. 그거. 네. 그 중에서 뭐가 오를지를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네. 그냥 시총 큰 거가 여전히 좋다고 봐야 될까요? 시총 그게 사실 크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플한 방법인 것 같아요.
거예요. 한마디로 절반 정도 비트코인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10대 또는 20대 코인에 똑같은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잖아요. 한마디로 스파이어 QQQ와 비슷한 투자인데 그게 가장 심플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알트코인 기준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빵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보통은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한 몇 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미 그러니까 한 이제 3-4배 올랐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막바지에 가면은 비트코인 상승률의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메이저 코인들이.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이너 코인들, 저 밑에 있는 코인들은 운이 좋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멀쩡한 코인을 뽑아야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밑에 코인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분명히 몇백 배 갈 거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저도. 그러면은 요즘에 저도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네, 어쨌든 2등이니까. 예, 그죠. 근데 네. 이더리움 뭐 이렇게 검색해보고 하면은 네. 항상 사람들 반응 너무 안 좋거든요. 요즘 뭐라고 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더리움은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21년, 2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그때 뭐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라는 것도 있었고 뭐 NFT 같은 것도 있었고 디파이라는 것도 있었고 되게 핫했거든요. 이 모든 거를 이더리움이 주도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솔라나의 3배인가 4배인가 뭐 그러거든요. 네. 이러면 요번에도 트럼프 코인도 솔라나 기반으로 나왔잖아요. 네. 솔라나는 요즘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민코인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요즘 이제 유명한 민코인도 거의 다 솔라나 기반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더리움의 3분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네. 이더리움 너 뭐 하고 있니? 하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 지금 뭐 올라가는 거 많은데 네. 굳이 뭐 내가 저기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이 저러고 있으니 굳이 저기에 관심이 안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제가 또 분석을 해봤는데 그 4년 전과 8년 전에도 대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선부터 1월 말까지 각 메이저 코인들 수익률을 딱 나열을 시켜보고 그 걔네들이 그 향후 2월, 4월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봤는데 오히려 근데 이렇게 그 처음 대선 후에 석 달 동안에 무시받은 코인들이 그 후에 화려하게 부활해가지고 미친 듯이 가는 경우도 꽤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 흥보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라나 대비 계속 그 비교되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약간 네. 그냥 뭐 나이 많은 형인데 잘 일 못하고 여기는 지금 약간 젊은 동생이 지금 뭐 일 막 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옛날엔 일을 잘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그 힘도 많이 빠지셨고 이제 요즘 샌드도 잘 캐치 못하고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기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더리움이라는 게 어쨌든 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5% 비중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크지는 않고요. 네.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뭐 애매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뭐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관련 개발자들도 많고 뭐 저력도 있고 돈도 좀 쌓여 있을 테니까 뭔가 갑자기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지고 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막 올인하거나 이러는 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WLFI 그러니까 트럼프 아들들이 참여한 이제 그 회사가 이더리움을 꽤 좀 또 들고 있고 사고 있거든요. 뭐 다 그들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트럼프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전 그렇죠. 들었는데. 본인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WLFI 그 단체에서도 이더리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이유가 있겠죠, 뭔가.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코인에 대한 불리한 규제 같은 걸 내지는 않겠죠, 아마도.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더리움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일부는 사는 것은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5% 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안 올라도 뭐 크게 큰 문제는 없고 오르면 좋고 뭐 그런 거죠. 네. 제가 그래서 크게 베팅을 하지 않는데 일부는 베팅했습니다. 이더리움. 네. 그러면 기대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면 지금 뭐 기대를 하는 어떤 그 알트코인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은 뭐라고 봐야 되나? 그냥 시총 큰 것들 말고 뭐 좀 유독 뭐 지금 뭐 시장에서 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와 관련된 모든 코인들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펌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이저 슈퍼스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그 어피셜 트럼프 그 밈코인 하나 있고 그리고 그 WLFI가 어떤 코인을 사는가 그걸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게 있고 체인링크라는 게 있고 뭐 에이브라는 코인도 있고
있고 저기 언더 파이낸스가 있고 그리고 뭐 ENS인가 뭐 그런 그 코인 같은 거 있고요. 뭐 최근에 아들이 수이라는 그 코인을 샀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미국 코인한테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최근에 리플이라든지 헤데라, 스텔라, 루멘 이런 애들이 급등을 했다고요. 근데 그거는 계속 되겠죠. 그 트렌드는 한마디로 그 해외에서는 잡코인들은 배척을 하겠고 미국 코인들 우리가 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도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혜택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그런 코인을 사는 게 그래도 좀 확률은 좋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도 나올 거고 규제 철폐 같은 것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공화당 정책과 많이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가장 혜택을 보는 쪽이 아무래도 미국 코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쪽이 확률이 아무래도 좀 더 높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뭐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편하단 말이죠. 비트코인은 그래도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높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정상은 아니고 이제 한 중간 정도 왔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 이번 상승장이요. 그러니까 올해 상승장에서. 현재 지금. 그렇죠. 얘도 한 중간 정도 왔다고 이제 봐야죠. 좀 갈 길이 남아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봤자 10만 불인데 뭐. 네. 아니 그래도 뭐 1억 할 때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1억 6천 뭐. 옛날에 100만 원대 다 비싸다고 했어요. 무슨 암호화폐가 100만 원 하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기도 했죠. 아니 그래도 이제 너무 단기간에 거의 뭐 한 60%가 올라버리니까. 한번 4년 전, 8년 전 그 상승장을 보시면요. 지금 오히려 많이 안 올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훨씬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는 좀 시총이 작았잖아요. 그건 맞아요. 지금은 그건 좀 맞아요. 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만큼 똑같이 올라가겠냐? 이 정도면 꽤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기 좀 어렵네요. 이제 올해 상승자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주 이제 길게 보면은 지금 사실 그 미국 달러에 패권이 슬슬 좀 저물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은근슬쩍 페트로 달러가 사라졌어요. 그거 혹시 아셨나요? 페트로 달러. 네, 그게 사라져 있고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사우디가 더 이상 이제 미국 달러만 받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달러 기반이 사라진 거잖아요. 옛날에는 금이 기반이었고 그 다음에 석유가 기반이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적이 너무 많아요. 브릭스 애들은 우리끼리 화폐 만들자 뭐 이러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 화폐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한두 화폐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게 엄청 크죠, 사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도 어느 정도 받았고 새로운 네. 걸 만든다기보다는 있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ETF로 해서 네.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왔죠. 비트코인도. 근데 이게 앞으로 그 과거의 패턴을 바꾸는 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요? 저는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ETF 때문에 자금이 이제 그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아예로 빠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솔직히 ETF를 통해서 자금이 순식간에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은 저기 나스닥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85% 빠졌는데 그때도 사실 기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빠지겠냐?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그것도 그냥 일종의 자금일 뿐이지 뭐 네. 별도로 뭐 빠지는데 자기들이 버티고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물론 이제 기관 자금이 좀 더 손쉽게 들어오는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완전히 방향을 완전 틀었다든지 아니 패러다임을 전체를 바꿨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이 트럼프가 어쨌든 암호화폐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제가 트럼프라면 네. 지금 이제 임기 초인데 이제부터 이제 1년 하고 나면 이제 반감기 효과가 이제 다 끝나서 만약에 내년부터 막 확 빠진다. 예.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임기가 3년 더 남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안 빠지게 계속 어떻게 유지하게 하는 정책들을 계속 쓰지 않을까? 그게 이런 쉬울까? 것도 근데 4년 있을까요? 4년 연속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낸다는 게 쉬울까요? 근데 그 이제 그렇게 해주면 저는 좋겠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가능할지는. 예.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시장 참여자들도 결국에는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계속 아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막 투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25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큰 버블이 나오고 그게 26년에 와장창창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25년에 오르다가 26년 조정폭이 뭐 30%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와장창창 시나리오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거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그 견해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이제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해가지고
가지고 조정이 당연히 오긴 오겠지만 세게 안 온다라는 거고 저도 국가와 기업 차원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처음에는 버블이 크게 형성된 다음에 크게 형성된 버블이 꺼지면서 하락이 좀 클 것이다라고 보는 주의죠. 네. 그게 좀 다릅니다. 오히려 네. 국가나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버블만 키우고 버블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빠질 것이다. 그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만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직선적인 패턴이 아니라 이제 우와 갔다가 어우 이렇게 하다 우와 갔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올해는 비트코인이나 어떤 가상자산이 가장 좀 좋은 투자처라고 봐야 될까? 저는 유망해 보입니다. 네. 다른 것들 대비 수익률 같은 게 좀 확실히 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기대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이게 최근 한 10년, 20년 그 자산 군별 차트를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2010년부터 보면은 비트코인이 늘 1등이었는데 4년에 한 번씩은 늘 꼴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년, 11년 비트코인 1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년, 13년도 비트코인 1위, 14년 꼴등, 15, 16, 17 1위, 18위 꼴등, 19, 20, 21위 1위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25년도 1위를 찍을 것 같아요. 자산군 중에서 26년에 꼴등 찍히도 아마. 그러면은 24년에 반감기였으니까 예. 25, 26, 27에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26이요. 26에 박살난다. 예. 이게 14, 18, 22년이 비트코인이 모든 자산군 중에서 꼴등을 찍었고요. 그 회를 제외한 나머지 해들은 다 1등을 찍었어요. 그러면 26년이 이제 모두가 그 알고 있는 이제 폭락의 장이다. 그래서 25년은 언제 발을 빼야 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참, 네. 근데 아마 25년 말쯤 가면은 이번엔 다르다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인가요? 그거 당연하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뭐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네. 이번에 또 취임식에서도 얘기는 안 나왔지만 해줘 좀 해줘. 그 말은 약간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냥 뭐 당선을 위해서 약간 좀 과도하게 좀 포장한 거지. 네. 뭐 그렇게까지 가겠냐.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연준이 8,000톤의 금 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뭔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은 그 아날로그 금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데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저는. 예. 그리고 미국이 그거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겠죠,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미국 달러가 붕괴되면은 이제 다음 화폐가 금 또는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자산만 그 공급을 원할 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 화폐는 그냥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예.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최근에 스페인 갔다 왔는데 거기 제 호텔 앞에서 광장에서 화폐랑 지폐 같은 거를 팔더라고요. 거기 이제 벼룩시장 비슷하게. 네. 제가 이번에 뭘 사냐면은 1946년 헝가리 펭귄을 사왔어요. 네. 그게 이제 1조까지 나왔어요, 이게. 1조짜리 1조 펭귄을 제가 샀어요. 네네. 네, 15유로 주고 샀는데 되게 그래도 나 조억 장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사왔는데 사실 법정화폐는 다 그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인플레이션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이제 안 할 수 있는 게 금과 비트코인밖에 이제 없거든요. 네.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중앙은행이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 금은 많이 사놨습니다. 참고로 그걸 이해 못한 중앙은행이 하나가 있죠. 그걸 한국은행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걔네들이 2012년 딱 100톤을 사놓고 그다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은 다 사놨는데 비트코인을 사는 중앙은행이 아직은 없거든요. 좀 하면 되잖아요, 이제. 네. 아니 뭐 이제 뭐 중남미 이런데 뭐 몇 군데 있지 않나요? 엘살바도 이런데 네. 그죠. 그리고 부탄 같은 데 채굴을 해가지고 많이 갖고 있죠. 네. 네. 뭐 중앙은행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할 수도 있다. 근데도 그러면 또 똑같이 패턴이 반복될까요? 또 폭락 패턴이? 그게 만약에 체결이 되면은 그 올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버블이 한번 생기고 내년에 한번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네. 우연의 일치로 그렇죠. 올해나 우연의 일치로, 내년에 그죠. 하고 갑자기 또 다시 폭락하고 그죠. 네. 뭘까 도대체? 네. 그러게요. 네, 항상 이벤트는 다른데 패턴은 똑같다. 그러네요. 네, 신기하죠? 미국이 만약 그게 체결을 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도미노 효과가 생길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브릭스 국가들이 지난번에 10월인가 카잔에서 모여가지고 러시아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화폐를 어떻게 할까? 우리 미국 달러 싫어요 해가지고 지금 논의해 놓은 게 이제 무역을 할 때 비트코인을 쓰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할 때 40%는 금 그리고 60%는 자기네들 화폐식으로 이제 자기들만의 무역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쓰자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적대국에서도 활발하게 비트코인 논의를 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다는 거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미국이 비트코인 비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우방 코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사야죠 이렇게. 네. 어차피 한국 같은 데도 두리번두리마다가 미국이 뭐하냐 우리 따라야지 이런 나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미노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 원래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순식간에 이동시키고 하면서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목적으로 만든 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간에 뭐 지금 뭐 스위프트라고 해서 막 계속 뭐 돈도 막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리는 이런 것들을 네. 한 방에 해결하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리플도 나온 걸로 저는 뭐 알고 있는데 예.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리플이 이제 앞으로 엄청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리플을 2017년부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차익 거래를 했거든요. 이제 네. 이 거래소가 저 거래소 차익 거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돈 보낼 때마다 리플을 썼어요. 그래서 이쪽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가지고 저쪽 거래소로 벌어서 팔고 차익 챙기고 이런 거를 맨날 했거든요. 써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 간 송금이 굉장히 쉽고 수수료가 낮고 되게 빠르고 되게 편해요. 근데 그게 2017년이었는데 지금까지 리플이 별로 빛을 보지 이제 못했거든요. 갑자기 24년, 25년에 뭔가 바꿔질까? 그건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바꿔진다고 하면은 리플이 초대박이 될 수 있죠. 그건 맞죠. 네. 근데 사실 기술이라는 게 예. 어찌 보면 이게 뭐 공장이나 어떤 실물 자산도 아닌 것이고 예. 그냥 개발해서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코인들 대비 신규 코인의 장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예를 들면 리플보다 더 빠른다든지 더 신속하든지 더 안전하게 만드는 코인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예.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금이니까 예. 뭐 그래 인정한다. 네. 근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아, 그게 그거는 핵심이죠. 뭐 네.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것들은 내가 뭐 기능이 더 좋아요, 수수료가 싸요 이런 건데 네. 이건 순식간에 대체도 될 수 있는 저도 부분 그렇게 아닙니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마디로 왜 가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진득하게 주식을 뭐 10년 가지고 있어 100% 오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저는 코인이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지금 올드한 기술을 대체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